누구나 매일 꿈을 꾸지만 꿈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꿈은 의미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반면 혼란스러움만 남기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면서 하루에 3-4개의 꿈을 꾸지만 실제로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기억하는 꿈들은 렘 수면 상태에서 꾼 꿈들이며 렘 수면 상태가 아닐 때 꾼 꿈들은 대부분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자는 동안 계속 꿈을 꾸지만 선택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정신분석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꿈은 단순히 잠을 자는 동안 생기는 뇌활동의 부산물일 뿐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보다 뇌과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꿈에 대해 정확히 모르며 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꿈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꿈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프로이트는 꿈에 관하여 무의식의 억압된 욕망이 표출된 장소라고 본 반면 융의 꿈은 의식의 보상적 측면이며 창조적인 힘이 발현되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꿈의 해석은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왕도이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실현시키지 못한 소망들을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무의식에 억압된 소망 혹은 욕망이 표출되는 장소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프로이트와 동시대의 정신의학자였던 융은 꿈을 무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발현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기억, 꿈, 사상에서 꿈은 환자의 내면에 있는 진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썼으며 또 다른 저서 인격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서 꿈은 자아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의식 수준에서 인지되지 않는 정신의 부분들이 꿈에서 보상적으로 나타나며 꿈은 무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발현되는 곳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꿈에 나오는 이미지나 테마들에 주목하고 그것들과 연관지어 떠오르는 것들을 펼쳐 보이는 연상을 해봄으로써 내면의 중요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지했을 때 미처 모르고 지냈던 의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해야 할까요? 융학파의 분석가 로버트 존스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꿈 분석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나온 아주 작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꿈 일기에 작성합니다. 두 번째, 연상해보기. 꿈을 떠올려보면서 연상되는 것을 모두 적어봅니다. 세 번째, 꿈속 이미지들과 내면 연관짓기. 꿈에 등장한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연관지어 봅니다. 예를 들어 꿈에 유명 인사가 나왔다면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꿈 해석하기. 써놓은 것을 바탕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꿈에 나오는 사람, 사물들은 나의 내면의 다양한 양상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 봅니다. 다섯 번째, 꿈 구체화시켜 보기. 꿈 일기를 쓰거나 꿈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시각화하여 구체화시켜 봅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본인의 콤플렉스로 인해 균형 잡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련을 받은 전문가,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융은 꿈을 분석할 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꿈에서 나타난 상징들이 보여주는 대로, 꿈이 이끄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융에게 찾아온 한 환자의 꿈 해석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융에게 한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폭이 넓은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걷자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막 강을 건너려고 할 때 큰 개 한 마리가 물에 숨어 있다가 그녀의 발목을 붙들었고 그녀는 공포에 찬 채로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스스로를 연약하고 예민하고 여성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동성애 관계의 연인이 있었고 그 관계 안에서 평소 성격과 대비되는 남성적인 감정들, 즉 분노, 증오의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고 더욱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융은 환자의 꿈에 나타난 강은 그녀의 억압된 남성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실제 현실에서 표현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고 이것을 꿈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융은 꿈속의 강을 그녀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세계, 무의식을 상징하며 개는 환자를 무의식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융의 분석을 들은 환자는 본인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 후 그녀와 연인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뇌활동의 부산물이며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꿈들에 대해 생각하고 크고 작은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융의 말처럼 꿈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잠재된 다른 가능성들, 창조성들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해 보려고 할 때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